나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신혼 4개월 만에 나에게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2024년 겨울, 이서연은 국내 최고 명문대학교 심리학과의 34세 부교수였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지 2년, 작년에 공무원인 정민호와 결혼했다. 학벌의 차이는 컸지만 민호의 성실함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었다. 서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토요일인데. 민호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정리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다음 주에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있어서 준혁 교수님과 공동연구 마무리해야 해. 하지만 시어머니 정화수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녀에게 며느리의 화려한 학력과 지위는 부담스러웠다. 서연아, 결혼했으면 가정에 신경 써야지. 그 무슨 연구가 그렇게 중요해. 어머님, 교수 일이 그래요. 연구를 계속해야 하거든요. 교수가 뭐 그리 대단해. 우리 민호도 공무원인데 며느리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화순의 말에 민호도 위축되었다. 아내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때로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다시 샵샵 2장 학문적 동지 위험한 끌림. 서연의 지도교수였던 박준혁은 39세의 정교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심리학자였다. 서연이 하버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서연 교수님, 이번 논문 정말 수준이 높네요. 역시 제 제자답습니다. 준혁이 연구실에서 칭찬했다. 서연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교수님, 이제 제자가 아니라 동료잖아요. 하하, 맞네요. 그런데 서연 교수님, 집에서는 어떠세요? 남편분이 교수 일을 이해해 주시나요? 순간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좀 복잡해요. 시댁에서는 제 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남편도 때로는 준혁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학자의 길은 외로운 법이죠. 특히 여성 학자는 더욱. 그 순간 서연은 준혁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학문적 배경, 같은 고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 샵샵 3장. 깊어지는 학술적 관계. 서연과 준혁의 공동연구가 국제적 주목을 받으면서 둘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국외 학회 출장도 함께 다니게 되었다. 서연 교수님, 이번 런던 학회에서 우리 논문이 키노트 스피치로 선정됐네요. 정말요. 대단해요. 서연의 기쁨에 준혁도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저녁에 샴페인으로 축하하죠. 제가 아는 좋은 와인바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혼자라서. 그냥 학술적 동료로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거죠.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다. 오랜만에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와인바에서 준혁이 말했다. 서연 교수님 같은 분이 왜 그런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선을 넘었네요. 그냥 아까워서 그래요. 샵샵 4장.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 화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했다. 요즘 서연은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다. 무엇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민호야,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 자꾸 외국에 나가고 그 무슨 준혁이라는 교수랑 맨날 붙어 다니고. 엄마, 그냥 일이에요. 교수들은 원래 그래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외국까지 다니는 게 정상이야. 화수는 며느리의 SNS를 샅샅이 뒤져봤다. 런던, 파리, 뉴욕. 화려한 학회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진 대부분에 박준혁이 함께 있었다. 이게 정말 일일까? 화순의 위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샵샵 5장. 선을 넘는 순간 서연과 준혁의 관계는 점점 애매해졌다. 파리 학회 출장에서 둘은 호텔바에서 늦은 시간까지 연구 얘기를 나눴다. 서연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수님을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존경해요. 준혁의 고백에 서연은 당황했다. 교수님, 저는 기혼자예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교수님만큼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날 밤,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적 교감, 인정받는 기쁨, 그리고 같은 수준의 대화. 준혁 교수님, 저도 이혼하려고 해요.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예요. 둘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샵샵 6장.
들키는 순간 화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이 국제학회 라며 일주일간 독일에 간다고 했을 때 화수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대학교에 전화를 걸어 심리학과 사무실에 문의했다. 혹시 이서연 교수님이 독일 학회 출장 중인가요? 아, 이서연 교수님은 이번 주 휴가 중이십니다. 학회 출장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고요. 화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날 밤 화순은 아들과 함께 서연을 찾아 나섰다. 서연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보니 시내 고급 호텔에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서연이 준혁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저게 뭐야?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고 준혁이 서연의 어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샵샵 7장 학문의 전당에서 추락. 다음 날 아침 화순과 민호는 서연을 기다렸다. 서연이 독일에서 돌아왔다. 며 집에 들어왔을 때 화순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서연아, 이게 독일이야. 시내 호텔이야.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민호가 충격에 빠져 말했다. 서연아, 정말 그랬어. 우리 결혼이 뭐였어. 서연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미안해. 저도 모르게 감정이. 화순이 분노했다. 교수라고 해서 뭐가 다를 줄 알았더니 결국 바람 피우는 건 똑같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대학교에 알려진 것이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 이서연 교수, 동료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샵샵 8장 모든 것을 잃은 교수. 스캔들 이후 서연의 학계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다. 대학교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준혁도 다른 대학으로 전임을 가야 했다. 서연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도 제 위치를 지켜야 해서. 준혁마저 서연을 외면했다. 위기가 닥치자 학문적 동지라던 그는 자신만 챙겼다. 민호는 이혼을 요구했다. 서연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결국 서연은 교수직도, 결혼도, 그리고 쌓아온 모든 학문적 성취도 잃게 되었다. 그날 밤, 텅 빈 연구실에 혼자 앉은 서연은 하버드 박사학위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공부가 무슨 소용이었을까? 10년간 쌓아온 학문적 업적, 국제적 명성, 그리고 교수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책장에 꽂힌 논문들과 상장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쓸쓸히 증명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던 교수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연구실 문에 붙어있던 이서연 부교수 명패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제 벌어진 사연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제 벌어진 사연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